2022년 4월 트렌드 키워드는 게이밍 라이프라고 잡아봤는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놀이를 즐기는 존재, 즉 호모 루덴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이와 게임을 즐기는 이유는 흥미를 유발시키고 경쟁적으로 참여하면 보상을 받는 특유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지금은 게임의 핵심 요소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면서 다양한 현상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과 게임이 어떻게 결합되면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한동안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5월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등록하기도 하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 시간이 많아지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려되면서 사회가 게임을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죠.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와 함께 기술이 발전하면서 게임 또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우리의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게임은 도전, 경쟁, 성취, 보상, 관계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으로 사용자의 몰입도를 극대화시킵니다. 이런 게임의 특성을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한 사례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게임과 게이미피케이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행위에 대한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게임은 재미를 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놀이 그 자체, 즐기는 것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달리 게이미피케이션은 사용자의 성공적인 행동 변화를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재미 요소를 활용합니다. 즉,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위해 게임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 분야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위카이 초우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는데요. 게이미피케이션은 재미를 이끌어내는 기술이다. 게임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를 바탕으로 현실세계 혹은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네, 이러한 활동은 2011년 전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최근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고 메타버스,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과 같은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기업 활동과 사회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의 주요 요소를 반영해서 인식이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에 열광하는 핵심 동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더 게임 오브 워크를 저술한 찰스 쿤라드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확한 목표, 스코어 카드, 빈도 높은 피드백, 개인의 선택, 그리고 일관된 가이드인데요. 게임에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이것을 점수나 레벨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하고요. 플레이어의 행동에 대해 빈도 높은 피드백을 제공함과 더불어서 몰입도를 높여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개인의 선택 폭도 넓게 주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합니다. 네, 게임 전체적으로는 일관된 코칭과 가이드를 통해 게임의 룰 자체는 명확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제공해야 하죠. 이 5가지 요소는 게임에 몰입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이 방식을 활용해서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게이미피케이션 활동을 디자인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군의 가장 큰 미션은 바로 리크루팅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군 입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그 중에서 채택된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마케팅 활동보다 채용 게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로바이딩 그라운드는 2013년 출시 이후로 약 1,300만 명이나 게임에 참여를 하였고, 게임을 하기 위해 등록된 플레이어의 계정을 통해 리크루팅 활동을 홍보했다고 합니다. 네, 테슬라는 운전자의 행동을 평가하고 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게이미피케이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세이프티 스코어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테슬라가 선정한 5가지 안전 요소를 기반으로 운전자의 행동을 평가하고 미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정도를 예측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점수를 높이기 위한 팁을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행동 변화를 유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나이키 런클럽은 게이미피케이션을 가장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임 요소를 반영해서 사용자의 유지율을 21%나 높였고 전 세계 1위 러닝 앱으로 성장을 하였죠.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유용한지, 그리고 사용이 얼마나 편리한지, 그리고 재미있는지, 사회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지 등등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디자인해서 사용자가 목표를 향한 행동 변화를 자발적으로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교육 담당자라면 항상 효과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을 할 텐데요. 글로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델타항공은 항로, 예약 시스템, 세계 지리 등 다소 지루하고 따분한 교육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고, 그 결과로 레디 셋 젯이라는 게임을 제작하였습니다. 게임을 통해 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교육 내용을 전달한 것인데요. 교육 게임을 선보인 첫 해, 직원들이 1년 만에 4년 동안 받아야 될 교육 컨텐츠를 모두 이수하였고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기업과 기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물리치료나 재활활동 등에서도 게임 요소를 적용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화된 물리치료는 활동 수준을 더욱더 높일 수 있고 환자의 재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시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에서 보신 것과 같이 게이미피케이션의 핵심은 인간 중심 디자인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동기부여되어서 변화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